계약직 주제에 심사 당일에 지각을 해? 당신은 이 시간부로 즉시 해고야. 당장 쫓아내. 보안 요원들에게 떠밀린 지원은 변명할 틈도 없이 로비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거친 손길에 밀려난 그녀는 건물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녀의 발밑에는 쓸모없는 출입증이 빗물에 젖어 뒹굴고 있었습니다. 로비 안 통유리창 너머로 그녀를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직원의 비웃음과 차가운 시선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자 생명줄과도 같았던 일터에서 단 5분 만에 해고 통보를 받고 길거리로 내쫓긴 참이었습니다. 이날 그녀의 이름이 정규직 전환 명단에서 고의로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던 재무팀장은 그가 이 일로 피바람을 불러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체 이 젊고 가녀린 여성은 왜 그토록 간절했던 재계약 발표 당일 이토록 비참하게 쫓겨나야만 했던 것일까요?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시청해 주시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들으시면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새벽 4시 30분 낡은 단칸방을 채우는 서늘한 공기 속에서 강지원의 하루는 언제나 남들보다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방 한편에는 위암 판정을 받고 앙상하게 마른 아버지가 얕은 숨을 내쉬며 힘겹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이라는 앳된 나이에 아버지가 남긴 감당하기 버거운 병원비와 무거운 빚더미를 온전히 떠안아야 했던 그녀의 삶은 청춘의 낭만과는 거리가 먼 처절한 생존의 연속이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지원은 지방 중소기업 재무팀에서 가장 촉망받는 에이스였습니다. 복잡한 시스템과 자금 흐름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어보며 10여 % 이상의 원가 절감을 이끌어냈던 뛰어난 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투병은 그녀의 모든 일상을 무참히 무너뜨렸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청구되는 병원비와 항암 약값을 감당하기에 지방 중소병원의 월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깊은 절망과 내적인 우울감이 매일 밤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지만 지원에게는 슬퍼하며 주저앉아 있을 시간조차 사치였습니다. 그녀는 오직 살기 위해 아주 냉정하고 철저한 계산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화려했던 전문직 이력서를 모두 지워버리고 야근 수당이 확실하게 보장되며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서울 대기업 태영건설의 최저 시급 계약직 사무보조로 입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태영건설 재무팀에서의 생활은 끔찍한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오재호 재무팀장은 사람을 오직 부품과 비용으로만 환산하는 지독한 성과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지원이 고졸 출신의 단순 계약직인 줄로만 알고 매일같이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내며 부서의 온갖 굳은 일과 가장 까다로운 핵심 데이터 분석, 업무를 모두 그녀의 어깨 위에 떠넘겼습니다. 배운 게 없으면 몸이라도 굴려서 야근을 해야지. 굼뜨게 일할 거면 당장 짐 싸서 나가. 오 팀장의 서늘한 폭언이 등 뒤로 날아와 꽂힐 때마다 지원은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짙게 물며 묵묵히 버텨냈습니다. 알량한 자존심은 이미 아버지의 밀린 병원비 영수증과 함께 쓰레기통에 처박은 지 오래였습니다. 오직 이번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살아남아 안정적인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그 절박한 목표 하나만이 그녀가 하루하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은 지원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던 재계약 및 정규직 전환 심사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지원은 거울 앞에서 낡았지만 가장 단정한 정장 블라우스를 챙겨 입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밤을 새워가며 오 팀장 대신 완성해낸 압도적인 원가 절감. 기획안이 반드시 자신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는 얕은 숨을 내쉬며 잠든 아버지의 이불깃을 조심스럽게 덮어주고 비장한 발걸음으로 좁은 골목길을 나섰습니다. 출근길에 나선 강지원의 발걸음은 유독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태영건설 사옥이 거대한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오늘은 6개월간의 지옥 같았던 계약직 생활을 청산하고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는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밀린 병원비와 산더미 같은 이자를 떠올리면 오늘 발표될 명단에 반드시 자신의 이름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오재호 팀장의 모욕을 묵묵히 견디며 완성한 보고서가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줄 것이라 굳게 다독였습니다. 건물 앞 왕복 8차선 횡단보도에는 아침 출근을 서두르는 수많은 직장인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신호등의 붉은 불빛이 바뀌기 직전 길 건너편에서 달려오던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빗물이 마르지 않은 노면에서 중심을 잃고 거칠게 미끄러졌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날고해진 작업복을 입은 청년이 횡단보도 한가운데로 무참히 튕겨나갔습니다. 청년의 몸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사방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끔찍한 사고에 횡단보도 주변을 메우고 있던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내 초록불이 켜졌지만 섣불리 쓰러진 청년에게 다가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상처는 매우 깊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다려진 정장을 입고 출근하던 사람들에게 눈앞의 참상은 그저 내 일상을 방해하는 번거로운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누군가는 구두에 피가 튈까 인상을 찌푸리며 멀찍이 돌아갔고 누군가는 지각을 염려하며 시계를 내려다보고는 쓰러진 청년을 철저히 외면한 채 종종걸음으로 길을 건넸습니다. 거대한 도시의 삭막한 아침 한복판에서 남루한 작업복을 입은 청년의 생명은 그렇게 차갑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심한 군중 속에서 지원 역시 우뚝 멈춰섰습니다. 그녀의 흔들리는 시선은 심각해 보이는 청년과 눈앞에 솟아있는 회사의 회전문 사이를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지금 당장 모른 척하고 뛰어들어간다면 아무 문제 없이 제 시간에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정규직 발표가 있는 뼈저리게 중요한 날 단 1분이라도 지각한다면 오 팀장이 이를 어떤 식으로 물고 늘어지며 자신을 짓밟을지 불보듯 뻔했습니다. 지원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야윈 얼굴과 정규직 전환이라는 간절한 목표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장 회사로 뛰어가지 않으면 오재호 팀장의 먹잇감이 되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끔찍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원의 발걸음은 이미 피 흘리며 쓰러진 청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과거 병원 재무팀에서 일하며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들을 숱하게 지켜보았던 그녀에게 꺼져가는 생명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외면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원은 주저없이 차가운 도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정장 겉옷을 벗어 청년의 상처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붉은 피가 흰 셔츠를 물들였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구급차가 오고 있습니다. 희미해지는 청년의 의식을 붙잡으며 지원은 주변을 향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구급차에 청년과 함께 올라탄 지원은 인근 대형병원 응급실로 다급하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총각을 다투는 응급수납 절차를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고 의식이 없는 청년에게
당장 서명할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초기 처치가 지연될 조짐을 보이자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낡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항암 약값을 내기 위해 피말리며 모아두었던 마지막 비상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청년의 수납 비용을 망설임 없이 결제하며 원무과 직원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초기 비용은 제가 책임집니다. 대리 서명할 테니 당장 응급수술실부터 잡아주세요. 단호하고 전문적인 지원의 대처 덕분에 청년은 생존을 위한 단 1분도 허비하지 않고 무사히 수술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지원의 손에는 피가 엉겨붙은 응급실 수납 영수증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굳게 닫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지원은 병원 복도에 걸린 시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정규직 심사를 위한 출근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피 묻은 셔츠 차림 그대로 쏟아지는 소나기를 뚫고 회사를 향해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강지원이 헐레벌떡 태영건설 회전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로비의 대형 시계는 출근 시간에서 정확히 5분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빗물과 핏자국으로 얼룩진 그녀가 가쁜 숨을 몰아쉬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서늘한 미소를 짓는 오재호 재무팀장이 있었습니다. 오 팀장은 이미 어젯밤 지원이 반년 동안 피를 토하며 만든 압도적인 원가 절감 데이터를 자신의 단독 공로로 가로챈 상태였습니다. 정규직 전환 명단에서 그녀의 이름을 고의로 삭제해버린 그에게 강지원은 이제 서둘러 치워야 할 눈엣가시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아침 발생한 5분의 지각은 근태 불량이라는 가장 완벽한 해고 명분이 되어 주었습니다. 계약직 주제에 심사 당일에 지각을 해? 어디서 이 꼴을 하고 들어와? 오 팀장의 모욕적인 폭언이 로비를 갈랐습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젖은 주머니를 뒤져 빗물과 피가 엉겨붙은 응급실 수납 영수증을 꺼내 밀었습니다. 팀장님, 회사 앞에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생명이 위급해 응급실에 이송하느라 불가피하게 늦었습니다. 이 영수증을 지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 팀장은 영수증을 거칠게 낚아채 구겨서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어디서 쓰레기 같은 종이를 주워와서 변명이야. 강지원, 당신은 이 시간부로 즉시 해고야. 당장 쫓아내. 보안 요원들에게 떠밀린 지원은 변명할 틈도 없이 로비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거친 손길에 밀려난 그녀는 맑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소나기를 맞으며 건물 밖 빗물 속으로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무릎과 블라우스를 얼룩지게 했습니다. 그녀의 발밑에는 쓸모없는 출입증이 빗물에 젖어 뒹굴고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자신을 비웃는 오 팀장과 직원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의 막대한 병원비를 감당하려 정규직 전환만 바라보며 버텨온 희망이 단 5분 만에 찢겨나간 참혹한 순간이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비좁은 지하 단칸방으로 돌아온 강지원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빗물로 엉망이 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얇은 미닫이 문 너머로는 항암 치료의 고통에 지쳐 웅크린 채 잠든 아버지의 마른 기침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깰까봐 숨죽여 젖은 옷을 갈아입은 지원은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절망에 빠져 눈물이나 흘리고 있기에는 당장 내일 청구될 병원비와 빚 독촉이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당하며 정규직의 꿈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다음 생존책을 찾기 위해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와 이번 달 계약직 급여를 원 단위까지 철저하게 계산하고 남은 한도 내에서 급하게 돈을 융통할 수 있는 대출 기관의 이유를 비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지원은 밖으로 나와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자신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은 오재호 팀장에 대한 원망보다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 것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청년의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 원무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침에 이송된 교통사고 환자, 수술은 무사히 끝났나요? 초기 수납은 제가 처리했는데 보증인 서명이나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면 제게 연락 주십시오. 수화기 너머로 환자가 무사히 고비를 넘겼으며 현재 최고급 특실병동으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다는 답변이 들려왔습니다. 남루한 작업복 차림의 청년이 특실로 갔다는 사실이 조금 의아했지만 지원은 생명을 살렸다는 것에 깊은 안도를 느꼈습니다. 환자를 이송하는 결단이 직장을 잃게 만들었을지언정 한 사람의 귀한 목숨을 구했다는 일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원은 끝까지 책임을 다해 안부를 물었던 그 낡은 작업복의 청년이 사실은 태영건설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을 거대한 권력의 정점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강지원이 비참하게 쫓겨난 다음 날 아침 태영건설 재무팀 사무실은 묘한 긴장감과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재호 재무팀장은 자신의 넓은 집무실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대고 앉아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결제 서류를 흐뭇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의 표지에는 하반기 재무 구조 개선 및 원가 절감 기획안이라는 거창한 제목이 적혀 있었고 기획자의 이름에는 오재호라는 세 글자가 굵고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수치와 분석표들은 모두 강지원이 지난 6개월 동안 밤낮 없이 매달려 만들어낸 피땀 어린 결과물이었습니다. 현장의 비효율적인 자재 관리와 부풀려진 비용을 정확히 짚어낸 지원의 날카로운 분석을 오 팀장은 교묘하게 짜집기하여 오직 하청업체의 단가를 쥐어짜고 계약직의 숨통을 조이는 잔인한 구조조정 기획안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공로자였던 강지원의 이름은 정규직 전환 심사표는 물론 이 기획안의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고의로 누락시키고 전날 아침 5분의 지각을 빌미로 가차없이 내쫓은 것은 자신의 기만적인 성과 도둑질을 덮기 위한 치밀하고도 비열한 계획이었습니다. 다들 똑바로 들어. 다음 주면 창업주님의 막내 손자이신 신임 총괄 본부장님께서 첫 출근을 하신다. 그날 임원회의에서 내가 이 기획안을 발표하고 나면 우리 재무팀의 위상은 지금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질 거야. 오 팀장은 거드름을 피우며 사무실 한가운데를 서성였습니다. 남은 계약직 직원들은 언제 자신들도 강지원처럼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쫓겨날지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오 팀장은 사람의 생명과 누군가의 간절한 생존을 짓밟은 대가로 얻어낸 자신의 얄팍한 성과에 흠떡 취해 있었습니다. 신임 본부장이 부임하는 즉시 현장 인력 15% 감축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바치며 그룹의 핵심 실세로 자리 잡겠다는 야욕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도심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대형 병원의 최고급 특실, 굳게 닫혀있던 병실 문 너머로 무거운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의식을 잃고 누워있던 서태건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불과 하루 전 낡은 배달 작업복을 입고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던 남루한 청년의 주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압도적으로 화려한 공간이었습니다. 침대 곁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수석 비서가 꼿꼿한 자세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태영건설 창업주의 막내 손자이자 기업의 골마터진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현장에 잠입했던 신임 총괄 본부장 서태건. 짧은 신음과 함께 몸을 일으킨 그는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어제 아침의 정황을 물었습니다. 비서는 한치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그를 구하고 호련히 사라진 한 여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본부장님을 구한 분은 저희 태영건설 재무팀 소속 강지원 사원이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빠른 초기 대응을 했고 자신의 지갑을 열어 응급 의료비 수납까지 결제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태건의 시선이 협탁 위에 놓인 구겨진 종이에 머물렀습니다. 젖었다 마른 흔적과 핏자국이 묻은 응급실 수납 영수증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서에 이어지는 보고는 태건의 눈빛을 순식간에 서늘한 분노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지원 사원은 어제 아침 로비에서 당일 해고되었습니다. 본부장님을 살리느라 5분 지각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게다가 지난 반년 동안 그녀가 작성한 원가절감 보고서를 오재호 재무팀장이 단독 공로로 가로챘고 정규직 전환 명단에서 그녀를 고의로 누락시킨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사람을 구하느라 지각한 5분을 빌미로 가장 헌신적인 인재를 쓰레기처럼 내던진 조직, 부하 직원의 땀방울을 도둑질해 기고만장해 있을 파렴치한 팀장의 만행에 태건은 차가운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밑바닥에서 직접 확인하고자 했던 회사의 썩은 민낯이 생명의 은인인 강지원의 비참한 해고로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태영건설 본사 대회의실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고 경영진부터 각 부서의 핵심 임원들까지 일제히 도열하여 숨을 죽인 가운데 그 맨 앞줄 중심에는 재무팀장 오재호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오 팀장의 품에는 강지원의 분석 자료가 고스란히 안겨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남의 공로를 훔쳐 자신의 이름으로 덧칠한 이 기획안만 발표하면 신임 본부장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임원직에 오를 것이라는 확신에 그의 어깨는 한껏 솟아올랐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리고 태영건설 창업주의 핏줄이자 골마 터진 조직을 뜯어고칠 신임 총괄 본부장 서태건이 수십 명의 수행원을 대동하며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잿빛 맞춤 정장을 입은 그의 서늘한 시선이 회의실을 훑었습니다. 본부장님, 부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재무팀장 오재호입니다. 오늘 회의의 핵심인 하반기 재무 구조 개선안은 제가 직접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습니다. 오 팀장은 누구보다 먼저 튀어나가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아부를 떨었습니다. 고개를 든 오 팀장의 눈앞에 있는 신임 본부장은 며칠 전 아침 회사 앞 횡단보도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던 바로 그 남루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고통과 생명 따위에는 애초에 단 한치의 관심도 없었던 오 팀장은 그 사실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출근길에 방해된다면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하찮은 존재가 지금 자신의 생사여 탈권을 쥔 최고 권력자라는 끔찍한 진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오 팀장은 그저 승진의 눈이 멀어 역겨운 미소를 흘릴 뿐이었습니다. 서 본부장은 오 팀장이 내민 손을 철저하게 무시한 채 묵직한 발걸음으로 상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뻔뻔하게 남의 땀방울을 도둑질하고 그것도 모자라 생명의 은인인 강지원을 쓰레기처럼 내쫓은 자의 가증스러운 연극을 지켜보며 서 본부장의 눈동자에는 얼음장 같은 분노가 소리 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상석에 앉은 서태건 본부장의 차가운 시선 아래 오재호 팀장은 대형 화면에
기획안을 띄우며 기고만장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획한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현장 인력을 15% 감축하고 하청업체의 단가를 조정하여 수백억 원의 잉여 자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수치는 오직 저의 10년 노하우가 집약된 결과물입니다. 오 팀장은 자신이 훔친 강지원의 분석표를 마치 자신의 위대한 업적인 양 포장하며 침을 튀겼습니다. 모든 임원이 그 획기적인 숫자에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화면을 응시하던 서 본부장의 입가에 차가운 조소가 번졌습니다. 오재호 팀장, 그 완벽하다는 수치 중에서 세 번째 항목에 있는 의료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설명해 보십시오. 본부장의 날카로운 질문이 전곡을 찌르자 회의실에는 일순간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 항목은 과거 병원 재무팀 최고 전문가였던 강지원만이 알 수 있는 특수한 현장 지식이었기에 단순히 서류만 훔친 오 팀장이 알 턱이 없었습니다. 오 팀장의 안색이 하얗게 질리며 이마에서 굵은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쥔 채 입술만 달달 떨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가장 기본적인 근거 하나 대지 못하는군요. 남의 피땀을 훔쳐다 껍데기만 더 씌웠으니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서 본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 팀장이 정성스럽게 바친 기획안을 멀찍이 밀어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주 누군가는 출근길에 방해된다며 벌레 보듯 무시하고 지나쳤던 피투성이 청년이 바로 저 서태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뻔뻔하게 도둑질한 이 완벽한 기획안의 진짜 주인은 내 목숨을 살리느라 5분 지각했다는 이유로 당신이 길바닥에 쓰레기처럼 내쫓았던 강지원 사원입니다. 본부장의 벼락 같은 일갈에 오 팀장의 다리에 힘이 풀렸고 그는 결국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대회의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서태건 본부장은 수석 비서에게 가볍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내 대형 화면에 새로운 문서가 선명하게 띄워졌습니다. 오재호 팀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화려하게 포장했던 기획안의 진짜 원본, 바로 강지원이 지난 반년 동안 피를 토하며 작성했던 재무구조 개선안이었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그녀가 과거 병원 재무팀의 최고 인재로 활약하며 증명했던 완벽한 원가 절감 수치와 분석표가 거짓없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는 가운데 이어서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참혹하게 구겨진 종이 한 장이 화면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오 팀장이 핑계라 치부하며 쓰레기처럼 현관 바닥에 내던졌던 강지원의 응급실 수납 영수증이었습니다. 영수증 하단에 적힌 결제 내역과 강지원이라는 세 글자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진실이 되어 임원들을 압도했습니다. 이 완벽하고 치밀한 혁신안을 기획한 진짜 주인공은 그날 아침 당신이 단 5분을 지각했다는 이유로 길바닥에 내쫓았던 강지원 사원입니다. 서 본부장의 낮지만 벼락 같은 일갈이 회의실을 뒤흔들었습니다. 부하 직원의 피땀 어린 성과를 뻔뻔하게 도둑질하고 정규직 전환 심사 명단에서 고의로 그녀의 이름을 삭제한 그 비열함, 사람의 목숨을 구하느라 늦은 숭고한 5분을 근태 불량으로 짓밟은 당신은 우리 조직에 머물 자격이 단 한치도 없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오 팀장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만 파르르 떨 뿐 어떤 얄팍한 변명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맹신하며 휘둘렀던 오만한 권력이 짓밟았던 약자의 진실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재호 팀장을 이 시간부로 즉각 파면 조치합니다. 또한 하청업체를 쥐어짜며
사적으로 빼돌린 횡령 혐의 전체를 감사팀에 넘길 것입니다. 당장 끌어내세요. 본부장의 서늘한 명령에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넋이 나간 오제오를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회의실 문 밖으로 짐승처럼 질질 끌려나가는 오 팀장의 뒷모습을 보며 배석한 임원들은 사시나무 떨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타인의 간절한 기회를 무참히 빼앗았던 자가 단 한 번의 소명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완벽하게 파멸을 맞이하는 참혹하고도 통쾌한 인과응보의 순간이었습니다. 오제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며 회사 밖으로 끌려나가고 있던 바로 그 시각, 강지원은 비좁고 습한 단칸방에서 알아누운 아버지의 이마에 얹힌 물수건을 갈아주며 조용히 다음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에 가슴이 치밀어 올랐지만 당장 갚아야 할 이자와 다가오는 끔찍한 병원비를 생각하면 잠시도 절망에 빠져 있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좁고 누추한 골목길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최고급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줄지어 도착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태영건설 부사장과 인사부서 최고 책임자가 차에서 내렸고 굳게 닫힌 지원의 낡은 대문을 정중하게 두드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연 지원은 눈앞에 펼쳐진 믿기지 않는 광경에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부사장은 허름한 마당에 서서 지원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제오 전 팀장의 용서받지 못할 만행으로 깊은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서태권 총괄 본부장님의 특별 지시로 강지원 사원님을 직접 모시러 왔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2개를 꺼내어 지원의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주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는 단순한 계약직 복직 통보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생존을 위해 이력을 숨겨야 했던 그녀의 압도적인 재무 분석 능력과 생명 앞에서 망설임 없이 결단을 내린 위기 대처 능력을 그룹 최고 경영진이 완벽하게 인정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것은 단기 사무 보조가 아닌 본사 핵심 부서인 재무혁신부서 총괄과장이라는 파격적인 직급과 정결권이 보장된 공식 임용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본 지원의 눈시울이 마침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것은 태영건설의 핵심 인재들에게만 부여되는 특별 의료 지원 증서였습니다. 그동안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던 막대한 항암 치료비와 수술비를 회사 차원에서 전액 무상으로 책임지겠다는 굳건한 확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급한 순간에 보여주신 사람을 향한 숭고한 책임감이야말로 우리 조직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진짜 혁신의 자격입니다. 부디 돌아오셔서 그 능력을 마음껏 펼쳐주십시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온갖 모욕을 견디며 스스로를 깎아내렸던 지난 6개월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가 누워있는 낡은 방문을 한번 돌아본 뒤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기품 있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태영건설에는 이전에 없던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재무혁신부서의 총괄과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강지원은 부임 직후 가장 먼저 썩어빠진 하도급 관행과 불필요한 임원진의 접대 비용부터 가차없이 도려냈습니다. 오제오 전 팀장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 쥐어짰던 계약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면서도 시스템의 근본적인 누수를 잡아내어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막대한 원가 절감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사람을 쳐내는 얄팍한 비용 감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진짜 혁신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서태권 총괄 본부장의 든든한 신임 아래 지원은 회사를 이끄는 핵심 인재로 우뚝 섰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일상의 평화였습니다. 회사의 전폭적인 의료 지원 덕분에 아버지의 병세는 눈에 띄게 호전되어 가벼운 산책을 즐길 만큼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퇴근 후 따뜻한 밥 냄새가 가득한 집으로 돌아가는 지원의 얼굴에는 더 이상 벼랑 끝에 그늘이 없었습니다. 오직 내일을 향한 단단한 희망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반면 사람을 단지 비용과 숫자로만 환산하며 오만을 떨었던 오재호는 수십억 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되어 모든 재산을 잃고 차가운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간절함을 짓밟고 쌓아 올린 모래성은 결국 가장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다는 냉혹한 인과응보의 이치를 증명한 셈입니다. 진정한 위기 관리란 눈앞의 계산기가 보여주는 얄팍한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포기하지 않는 고귀한 안목에서 비롯됩니다. 소낙비가 쏟아지던 그 아침,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르는 공포 속에서도 피 흘리는 생명을 먼저 끌어안았던 강지원의 결단처럼 말입니다. 가장 짙은 절망 속에서도 끝내 인간다움을 잃지 않았던 그녀의 따뜻한 선택이 결국 가장 찬란한 기적을 끌어당겼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묵직한 여운과 변치 않는 희망으로 깊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을 울리는 따뜻하고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력 없으면 당장 나가요. 여기가 무슨 놀이터인 줄 압니까? 일개 팀장 따위가 감히 누구 지시를 거부하고 제멋대로 거래처를 조율해? 당신 없어도 이 회사 눈 하나 깜짝 안 해. 구 상무는 핏대를 세우며 손가락질을 해댔지만 한지원은 그 무자비한 모욕 속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고 변명할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먼 미래의 결말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고개를 들어 구 상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한지원 씨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는 뒤돌아보지 않고 회사를 나갔습니다. 어떻게 애원 한번 하지 않고 뒤돌아서 회사를 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 기가 막힌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중한 마음으로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지독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그의 여름, 태성유통의 물류창고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거대한 가마솥과 같았습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화물 트럭과 지게차의 소음 속에서 한지원은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낼 새도 없이 연신 서류를 확인하며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회사에서 잔뼈가 굵은 실무 총괄 팀장이었습니다. 물류의 흐름부터 자재 조달, 그리고 까다로운 해외 통관 절차까지 그녀의 손을 거치지 않는 일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직함을 달지는 못했지만 한지원은 태성유통의 뼈대를 세우고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부임한 구자명 상무의 눈에는 그 모든 헌신이 그저 당연하고 하찮은 일로만 보였습니다. 사장의 친인척이라는 배경 하나로 내려온 구 상무는 현장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부임 첫날부터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본사 집무실에 앉아 오직 모니터에 찍히는 수치상의 지출 내역만 보고 인력 감축과 비용 절감을 외쳐댔습니다. 현장의 효율성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 이면에 한지원이라는 조율자가
얼마나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구 상무는 회의 소집 전부터 이미 한지원의 포지션을 없애거나 값싼 신입으로 대체할 계산을 끝내두고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물류 조달이 뭐 그리 대단한 기술이라고 팀장 자리까지 주면서 고액 연봉을 줍니까? 시스템만 받아두고 아래 애들 시키면 그만인 것을요. 구 상무는 사장 앞에서도 한지원의 가치를 철저하게 폄하했습니다. 현장 사정을 아는 임원들이 우려를 표했지만 구 상무의 독단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지원은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부당한 압박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지만 결코 겉으로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해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대신 그녀는 아주 차갑고 차분하게 자신만의 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 상무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가 하찮게 여기던 한지원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태성 유통의 숨통을 통째로 쥐고 흔들 수 있는 세 가지 치명적인 무기를 감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구자명 상무의 아나무인경 무시는 날이 갈수록 그 수위를 더해갔습니다. 그는 현장 직원들이 모두 지켜보는 정기회의 자리에서도 한지원을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그녀가 제출한 완벽한 기획안을 쳐다보지도 않고 반려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한지원은 억울해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대신 아주 차갑고 차분하게 자신만의 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구 상무의 폭정이 회사를 파멸로 몰고 갈 것을 직감하고 자신이 떠난 이후의 판을 철저하게 계산해 나갔습니다. 구 상무는 그저 한지원이 권력 앞에 기가 죽어 묵묵히 버티고 있는 줄로만 착각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녀의 침묵은 가장 치명적인 덫을 놓는 과정이었습니다. 한지원이 조용히 준비한 첫 번째 패는 태성유통의 핵심 자산이자 전산망 어디에도 등록되지 않은 개인 소유의 물류 핵심 연락망이었습니다. 수년간 발로 뛰며 다져온 국내외 공급망 담당자들의 직통 번호와 그들의 까다로운 성향, 돌발 상황 대응법은 오직 한지원의 머릿속과 그녀의 개인 노트북에만 존재했습니다. 그녀는 이 유통망을 철저히 차단할 준비를 마쳤고 동시에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던 우량 거래처들과 퇴사 즉시 효력이 발생할 단독 계약의 기반을 물밑에서 세팅해 두었습니다. 구 상무가 비용을 아낀다며 기존 물류 파트너들을 압박하는 사이 한지원은 그 틈을 타 거래처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패는 구 상무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찌를 법적 무기였습니다. 한지원은 구 상무가 부임한 이후 저지른 직장 내 괴롭힘, 폭언, 그리고 현장 직원들에게 강요했던 부당한 연장 근로와 임금 체불 증거들을 1분 1초 단위로 기록해 모아두었습니다. 녹취록과 메신저 대화 캡처, 그리고 지시 서류들은 이미 3세트나 복사되어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패는 퇴사 당일 곧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맞춰둔 세법인 빛나 인터내셔널의 설립 계획이었습니다. 구 상무는 한지원을 지배하고 있다고 믿었겠지만 한지원은 이미 태성유통이라는 배에서 내릴 완벽한 구명정의 조타키를 쥐고 있었습니다. 태성유통의 본사복도 한가운데서 모두의 귀를 의심케 하는 거대한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결제 서류를 들고 가던 직원들이 얼어붙었고 탕비실에서 나오던 대리 한 명은 숨을 죽인 채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소리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구자명 상무였습니다. 그는 수십 명의 부하 직원이 지켜보는 회의실 한가운데서 한지원의 얼굴을 향해 들고 있던 두꺼운 자재 발주 서류 뭉치를 사정없이 내던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사방으로 지저분하게 흩날리며
대리석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주변은 물을 끼얹은 듯이 고요해졌고 오직 구상무의 거친 숨소리만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능력 없으면 당장 나가요. 여기가 무슨 당신 놀이터인 줄 압니까? 일개 팀장 따위가 감히 누구 지시를 거부하고 제멋대로 거래처를 조율해? 당신 없어도 이 회사 눈 하나 깜짝 안 해. 구상무는 핏대를 세우며 손가락질을 해댔지만 한지원은 그 무자비한 모욕 속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고 변명할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발밑에 떨어진 서류들을 차분하게 내려다본 뒤 고개를 들어 구상무의 번들거리는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아주 먼 미래의 결말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녀의 눈빛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고 단호했습니다. 그 차가운 침묵에 오히려 구상무가 순간적으로 주춤할 정도였습니다. 한지원은 조용히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사직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짧은 한마디를 남긴 한지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구상무는 끝까지 허세를 부리며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한지원의 입가에는 아무도 보지 못한 미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돌아와 미리 준비해 두었던 개인 노트북과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수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떠나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의 움직임은 막힘이 없고 철저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슬픔과 당혹감에 젖어 그녀를 바라보는 동안에도 한지원은 이미 가슴속에 품은 3가지 칼날을 완전히 뽑아들 준비를 끝마치고 태성유통의 정문을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태성유통의 무거운 정문을 나선 한지원은 숨막히던 에어컨 바람 대신 찌는 듯한 한여름의 옥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억울함에 짓눌려 눈물을 흘릴 것이라는 구자명 상무의 예상과 달리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막힘이 없었습니다. 회사를 나온 한지원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집이 아니라 미리 예약해 두었던 법률사무소와 고용노동청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철저하게 수집해둔 증거 자료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구 상무가 지시했던 부당한 연장근로 명령서, 현장 직원들에게 가해진 상습적인 폭언 기록, 그리고 교묘하게 누락시켰던 임금체불 내역들이 수십 장의 서류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망설임 없이 구자명 상무와 태성유통을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정식 신고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되는 순간 태성유통이 마주해야 할 금융상의 리스크와 과징금은 구 상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설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한지원의 반격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노동청을 나온 직후 미리 준비해 두었던 행정 절차를 밟아 자신의 새 법인인 빛나 인터내셔널의 출범을 세상에 공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 직장에 대한 복수심으로 내린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마비될 태성유통의 구조적 한계를 정확히 꿰뚫고 그 시장을 통째로 흡수하기 위해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산해 온 전략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동시에 한지원은 자신이 오랫동안 다져온 핵심 우량 거래처의 대표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유통의 이름을 떼고 오직 한지원이라는 사람의 신뢰 하나만 보고 움직이던 대형 유통사들이 그녀의 독립 소식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거래처들은 구 상무의 막무가내식 비용 절감과 무리한 단가 후려치기에 이미 깊은 불만을 품고 있었고 실무를 총괄하던 한 팀장이 새 회사를 차렸다는 소식에 흔쾌히 손을 잡기로 약속했습니다.
한지원이 태성유통을 떠나고 맞이한 첫 번째 월요일 아침, 회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구자명 상무는 본사 집무실 가죽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자신이 마침내 눈엣 가시 갔던 고액 연봉의 팀장을 내쫓았다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즉각 팀의 막내 직원과 단기 계약직 사원을 불러 한지원의 업무를 강제로 분담시켰습니다. 컴퓨터 전원만 켜고 매뉴얼대로만 클릭하면 끝나는 단순 유통 업무이니 신입사원 2명이면 충분히 메우고도 남을 것이라 장담했던 것입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인수인계 파일의 거표지를 넘겨보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여겼던 구상무의 안일한 생각은 기온이 최고조에 달한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완전히 박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해외에서 수입해오던 유통자재의 세관 통관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인천항에 도착한 수십 톤의 원자재가 통관 보류 판정을 받았다는 다급한 연락이 접수되었지만 서류를 넘겨받은 신입 직원은 어느 기관의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산망 어디에도 담당자의 직통번호나 예외 조항 대응 지침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한지원이 수년간 밤낮으로 해외 바이어들과 조율하며 쌓아 올린 개인적인 신뢰와 실시간 연락망이 완전히 차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황한 직원이 한지원의 바탕 화면에 있던 연락망을 펼쳐 대표 번호로 전화를 돌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담당자가 바뀌었거나 원칙대로 보류 절차를 밟겠다는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문제가 터지자 구상무는 현장으로 들이닥쳐 직원들의 등짝을 후려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겨우 통관 서류 한 장 처리하지 못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느냐며 핏대를 세웠지만 정작 본인 역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반나절 만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물류지체상금이 물어내야 할 빚으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대하고 견고해 보이던 태성유통의 물류 시스템이 사실은 한지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핵심 조율자 한 사람의 머릿속 노하우에 의해 지탱되고 있었다는 치명적인 사실을 구 상무를 비롯한 회사의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통관 마비 사태가 터진 지 불과 사흘 만에 태성유통의 핵심 물류 라인 전역에서 두 번째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구자명 상무는 지체상금 수천만 원이 청구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격노하여 원자재 조달 담당자들을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한지원이 수년간 홀로 축적해온 돌발 상황 대응력과 해외 바이어들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실무자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신입사원들은 매뉴얼 책자를 쥐고 밤새도록 컴퓨터 모니터를 노이로제에 걸린 듯 뒤적였지만 정작 중요한 해외 물류 공급망의 실시간 변동 내역은 한지원의 개인 노트북과 함께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우려하던 대형 물류 사고가 수면 위로 불거졌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와야 할 핵심 제조 부품 1만 2천 개가 중간 환적 항구에서 선적 보류 판정을 받았으나 태성유통의 그 누구도 이 사태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한지원은 시차를 넘나들며 해외 담당자의 개인 연락처로 직접 소통하여 예외 조항을 적용받아 문제를 해결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구 상무의 지시로 임시 배치된 직원들은 공식 대표 번호로 자동응답 음성만 붙잡고 있었고 그 사이 일주일이라는 금쪽 같은 시간이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제조 대기업들과 맺었던 원자재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최악의 계약 위반 사태가 도미노처럼 이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서류가 태성유통의 팩스 기기를 통해 쉴 새 없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구 상무는 다급해진 마음에 전용 지게차 대수를 늘리고 창고 직원들을 야간까지 강제로 쥐어짜며 땜질식으로 버티려 했습니다. 하지만 물류의 머리에 해당하는 조달 시스템이 완벽하게 마비된 상태에서 꼬리에 불과한 현장 인력만 들볶는 행위는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사장실로부터 불호령이 떨어졌고 구상무는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도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한지원이라는 존재의 공백이 만들어낸 거대한 균열 앞에 전율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유통이 걷잡을 수 없는 오배송과 계약 위반 사태로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동안 한지원이 새로 설립한 빛나 인터내셔널의 사무실은 활기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독한 무더위 속에서도 직원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전화기 너머로 오가는 대화들은 한결같이 명쾌하고 따뜻했습니다. 한지원은 회사를 창업하며 가장 먼저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완벽한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물류 시스템의 디지털화였고, 둘째는 현장 실무자를 결코 소모품으로 취급하지 않는 인간 중심의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전 직장에서 혼자 외롭게 감당해야 했던 수많은 시행착오와 수작업 매뉴얼을 전 직원과 체계적으로 공유하며 회사의 기초 체력을 무섭게 다져나갔습니다. 변화는 즉각적으로 업계 전반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유통에서 구자명 상무의 독단적인 단가 후려치기와 잦은 물류 지연에 지쳐있던 우량 거래처들이 한지원의 완벽한 일 처리를 믿고 하나둘 빛나 인터내셔널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한지원은 거래처 대표들을 만날 때마다 감정적인 호소 대신 철저하게 준비된 데이터와 실시간 물류 추적 시스템을 보여주며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책임자가 직접 소통하는 구조를 목격한 대형 유통사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대표와 일하면 발 뻗고 잘 수 있다는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니었군요. 계약 조건은 전적으로 한 대표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오랜 우량 거래처의 회장이 건넨 그 한마디는 시장의 판도가 이미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확실한 신호탄이었습니다. 빛나 인터내셔널의 청구 정확도와 정시 배송률은 단석 달 만에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직원들의 자부심 또한 하늘을 찔렀습니다. 한지원은 이 놀라운 성과 앞에서도 결코 자만하거나 감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세운 올바른 시스템과 태도가 당연한 결과로 돌아온 것뿐이라며 덤덤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할 뿐이었습니다. 전 직장이 자신을 버린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경제적 리스크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녀는 이미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빛나 인터내셔널이 업계의 모든 우량 물량을 무서운 속도로 흡수해 나가는 동안 태성유통의 구자명 상무는 마침내 자신의 목을 죄어오는 두 번째 치명적인 폐해 실체를 뼈아프게 마주해야 했습니다. 회사의 가장 큰 매출을 책임지던 최대 우량 거래처의 구매 본부장이 사전 예고도 없이 태성유통의 사장실로 계약 해지 통보서를 송부했던 것입니다. 경악한 구 상무는 그 길로 거래처를 찾아가 담당자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매달렸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단가를 원하는 만큼 맞추겠다며 비굴하게 손을 비벼댔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비웃음뿐이었습니다. 구 상무님, 우리가 단가 몇 푼 때문에 이 대형 계약을 깨는 줄 아십니까? 지난 2달 동안 당신들이 낸 오배송 사고와 통관 지연 때문에 우리 라인이 멈춘 손해가 얼마인지 계산이나 해봤어요?
그동안 한지원 팀장이 있을 때는 이런 잡음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건데 그 수문장을 지발로 차 내쫓아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계약을 유지해 달라는 겁니까? 거래처 본부장의 일침에 구상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일개 팀장 한지원의 진짜 가치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전산망의 숫자나 성과 지표에는 결코 잡히지 않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끈한 신뢰와 보이지 않는 조율 능력이 사실은 태성 유통을 지탱하던 가장 거대한 대들보였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후에는 이미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핵심 거래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단 일주일 만에 태성 유통의 월 매출 30%가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구상무는 텅 빈 창고와 산더미처럼 쌓인 손해배상 청구서를 바라보며 이 모든 재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복기해 보았습니다. 회의실에서 능력 없으면 나가라고 서류를 던졌던 그날 한지원의 눈동자에 서려있던 기이한 고요함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된 구상무의 안색은 핏기를 잃고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음에도 한낮의 열기가 식지 않던 어느 날 아침 태성유통의 사옥 앞으로 검은색 승용차 석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서류 가방을 든 험악한 표정의 사내들이 무리지어 내리더니 안내문도 무시한 채 곧바로 구자명 상무의 집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 파견된 특별근로감독관들과 법원 소속의 집행관들이었습니다. 한지원이 퇴사 당일 접수했던 세 번째 치명적인 폐, 즉 지난 6개월간 초단위로 축적된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 파견 그리고 조직적인 임금 체불 증거들이 마침내 거대한 법적 심판의 부메랑이 되어 태성유통의 심장부를 정조준한 순간이었습니다. 구상무는 갑작스러운 압수수색과 감독관들의 등장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어디서 행패냐며 허세를 부렸지만 감독관이 내민 법원의 정식 영장과 두꺼운 증거 서류철 앞에서는 사시나무 떨듯 사지가 떨릴 뿐이었습니다. 한지원이 남겨둔 녹취록과 메신저 캡처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여 변명의 여지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현장 직원들에게 강요했던 무리한 야간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분과 부당 행위에 대한 과징금, 그리고 상습 폭언에 따른 형사 고소건까지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태성유통이 감당해야 할 법적 벌금은 무려 수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소식이 언론과 업계에 순식간에 퍼지면서 회사의 마지막 자금줄마저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은행권에서는 태성유통의 신용 등급을 최하위로 강등하고 기존 대출금에 대한 즉각적인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구상무는 사장실로 불려가 따기를 맞고 온갖 수모를 당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뒤늦게 사태를 수습하려 허둥지둥 발을 동동 굴렀지만 이미 법적 처벌과 금융권의 압박은 멈출 수 없는 거대한 산사태처럼 태성유통을 통째로 집어삼키며 파멸의 구렁텅이로 무섭게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사옥 압수수색과 자금줄 차단이라는 전대미문이 파국을 맞이한 구자명 상무는 삼복더위가 무색할 정도로 오한이 든 채 사르르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가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다급하게 번호를 누른 상대는 불과 몇 달 전 자신이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서류 뭉치를 던지며 쫓아냈던 한지원 팀장이었습니다. 신호음이 가는 내내 구상무는 입술을 바짝바짝 태우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윽고 수화기 너머로 한지원에 기이할 정도로 차분하고 고요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구 상무는 상대가 전화를 끊을까 두려워 평소에 거만한 위세는 흔적도 없이 지운 채 비굴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가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팀장, 아니 한 대표님, 나 태성유통의 구자명입니다. 내가 그때는 현장 사정을 잘 몰라서 잠시 눈이 뒤집혔던 거요. 진짜 능력 있는 인재를 몰라보고 큰 실수를 저질렀으니 한 번만 아량을 베풀어 주시오. 지금 당장 회사로 돌아와서 이 사태를 수습해 준다면 원하는 대로 연봉을 대폭 올려주고 총괄 본부장 직책과 경영 정권까지 확실하게 보장하겠소. 제발 부탁이니 회사 좀 살려주시오. 비참하게 읍소하는 구 상무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가득 채웠지만 한지원은 창밖의 푸른 여름 하늘을 덤덤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쾌감도 분노도 아닌 그저 씁쓸한 미소만이 잔잔하게 맴돌았습니다. 지원은 서두르지 않고 아주 낮고 명확한 어조로 구 상무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대답을 건넸습니다. 상무님, 저는 처음부터 전 직장에 복수하기 위해 움직인 게 아닙니다. 실무자의 가치와 존엄을 제대로 알아봐주는 곳에서 제 일을 조용히 펼치고 싶었을 뿐이지요. 수많은 직원의 피땀을 소모품처럼 여기고 남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짓밟은 조직은 그 대가를 돈이나 직책이 아니라 법과 시장의 냉혹한 심판으로 치르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곳으로 돌아가서 바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한지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전화를 끊고 구 상무의 번호를 영구히 차단해버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끊김음만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구 상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거대한 절망감에 휩싸여 주저앉았습니다. 한지원이 당당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힌 그 순간 태성유통이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구명줄은 완전히 잘려나갔으며 구 상무가 저지른 아나무인격 폭정의 대가는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파멸의 직격탄이 되어 그의 숨통을 완벽하게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한지원의 단호한 거절 전화가 끊어진 지 불과 일주일 만에 태성유통의 사옥에는 마침내 파멸의 종착역을 알리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청의 정식 고발 조치와 법원의 채권 압류 집행이 동시에 가동되면서 회사의 모든 금융계좌는 단 한 푼도 출금할 수 없도록 꽁꽁 묶여버렸습니다. 대형 제조 대기업들이 청구한 수억 원대의 물류지연 손해배상 소송에서 태성유통이 완벽하게 패소했다는 판결문이 송달되자 시장의 마지막 신뢰마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한때 물류업계를 호령하던 견고한 기업이 실무총괄자 한 사람을 함부로 내쫓은 대가로 단 몇 달 만에 완전히 숨통이 끊어지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윽고 법원에서 파견된 집행관들이 태성유통의 사옥 로비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법원의 최종 명령서가 들려 있었고 사방에 붉은색 압류 딱지가 상흔처럼 어지럽게 붙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본체부터 집무실의 고급 가죽 의자 그리고 사장실의 금고에 이르기까지 빨간 딱지가 붙을 때마다 회사의 몰락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소모품처럼 부리던 직원들은 이미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짐을 싸서 떠난 지 오래였고 텅 빈 로비에는 오직 구자명 상무만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구두 굽소리가 고요한 로비를 울리며 세련된 정장을 입은 한지원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지원은 주저앉아 있는 구 상무의 발치 앞에 서서 법원에서 정식으로 발부된 채권 압류 통지서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빛나 인터내셔널이 태성유통의 모든 우량 채권을 합법적으로 인수하여 이제는 한지원이
전 직장의 생사여 탈권을 쥐게 된 채권자가 되었음을 알리는 마지막 선언이었습니다. 구 상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올려다보았지만 한지원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읍소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태성유통은 그렇게 최종 부도 처리되며 시장에서 영원히 매장당했습니다. 지독했던 폭염이 물러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한가운데 빛나 인터내셔널의 대표 집무실 창가에는 따스한 햇살이 잔잔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한지원은 책상 위에 놓인 태성유통의 최종 파산 절차 종결 서류를 조용히 덮었습니다. 한때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갔던 전 직장의 몰락을 완전히 매듭짓는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요란한 승리감도 뒤늦은 허탈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마음을 정리한 사람의 고요함과 평온함만이 그녀의 눈동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옥 복도를 지나 현장 창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새로 채용된 후배 직원들이 밝은 표정으로 국내외 물류 데이터를 검토하며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번에 새로 구축한 실시간 통관 시스템 덕분에 바이어들의 만족도가 작년 대비 20%나 올랐습니다. 현장 직원들의 피로도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막내 직원이 서류를 들고 와 자랑스럽게 보고하자 한지원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거나 외롭게 버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오랜 시간 혼자 버티며 배운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고 직원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퇴근길 사옥 정문을 나서는 한지원의 뒷모습 위로 황금빛 노을이 아름답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매미 소리가 찢어지게 울리던 그의 여름, 능력 없으면 나가라며 서류를 던지던 구자명 상무의 폭언을 다시금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참혹했던 모욕은 비록 아픈 상처였지만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만든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시련과 마주하기도 하고 믿었던 조직으로부터 소모품처럼 버려지는 비참한 순간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의 불의에 감정적으로 흔들리거나 눈물로 세월을 보내기보다는 한지원 대표처럼 차분하게 자신만의 실력을 갈고 닦으며 법적, 경제적 패를 치밀하게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실무자의 피땀을 하찮게 여기고 사람의 존엄을 짓밟는 경영자는 결국 자신이 판 덫에 걸려 시장과 법의 냉혹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사연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 조직과 개인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무서운 지표라는 묵직한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의 사연을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